여기서는 importing netlist, 즉 netlist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를 이용을 해서 만든 그 netlist를 PCB 에디터 보드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처를 수행을 해서 캡처를 더블 클릭하여 워크드 캡처를 수행을 해서 캡처가 이와 같이 활성화되면 파일 메뉴를 눌러서 이미 작성해 놓은 캡처 도면 파일을 프로젝트를 엽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주는 데에는 모노스테이블 2라는 회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캡처의 프로젝트 도면을 수행을 했으면, 열었으면, 읽어봤으면 디자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서 프로젝트 매니저에 있는 툴, 이 부분과 상세한 것은 이제 별도로 캡처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Create Netlist, 요 Create Netlist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Create Netlist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설정을 합니다. 즉 PCB 에디터, 우리가 그 워크드 알렉으로 PCB 에디터를 이용해서 PCB 아트웍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네트리스트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리스트 파일을 알렉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or update PCB 에디터 보드, 요것을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input 보드로는 앞에서 연습을 했던 master.board, 그리고 output PCB 보드 파일은 monostable.brd 파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reate netlist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은 메뉴는 monostable to design, 이 회로도가 저장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네트리스팅 화면이 나타나면서 자동으로 그 만들어진 워크드 네트리스트 파일,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아웃풋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pxtxnet 데이터 부품 관련 정보 파일이 있고, 그 다음 pstxprt.data 부품간 그 관련 정보와 부품끼리의 어떤 연결 정보, 그 다음에 부품 프리트 정보, 이 세 가지의 아웃풋 데이터가 이제 PCB 아트웍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것처럼 자동으로 네트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작성이 되면 PCB 디자이너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면서 이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워크드 PCB 에디터 화면이 되면서 이쪽에서 아트웍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이미 아까 우리가 지정해 놓은 master.brd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트웍할 그 PCB 보드를 미리 설계해 놓으면 이것처럼 그 아트웍할 보드를 불러서 여기서 아트웍할 준비를 작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캡처에서 네트리스트를 완성을 해서 우리가 네트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면 그 작성된 네트리스트가 저장이 되고, 아웃풋 파일로 저장이 되고, 또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인풋 마스터보드를 PCB 에디터로 불러와서 아트웍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넘겨진다, 네트리스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PCB의 디자인 컨스트레인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디자인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렉트로닉 룰이라든가 피지컬 룰, 그리고 스페이스, 그러니까 라인 간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닉 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룰을 연습하기 위해서 워캐드 PCB에서 제공하는 CDS routed board, 이미 이기젠플로 제공하는 PCB 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닉 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일단 메뉴에 가서 constraint를 설정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electrical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electrical 항목에서 electrical constraint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lectrical constraint의 여러 가지 중에서 먼저 total edge length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라우팅에 가서 여기 total edge length, 여기서 length를 클릭한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ECS, Cset, 이 Cset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Cset을.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여기서 Create Electrical Set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Electrical Set를 선택을 하고 ECS3라고 하겠습니다. CDS를 작성한 창이 나타나면 미니멈 토탈 에칭 랭스를 여기서는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700으로 하겠다. 그리고 맥시멈 토탈 에칭 랭스는 또 맥시멈 랭스는 예를 들어서 1800으로 하고 여기는 1700으로 미니멈 토탈 랭스를 1600mH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디퍼런셜 페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해서 디퍼런셜 페어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ECS 세트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겟더 컨트롤은 이그노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갭들, 이런 갭들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으로 하고 또 프라이머리 위드스는 10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설정을 할 때, 아트웍을 할 때 electrical constrain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total edge length 설정을 하려면 왼쪽 세트의 하단부에서 왼쪽 세트의 하단부에서 네트에서 라우팅을 선택을 합니다. 라우팅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total edge length를 선택을 하면 현재 보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라인이나 버스 라인이나 또 네트워크 라인들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라인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 버스 라인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거 아니요, 이 버스 라인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오브젝트 이거 선택을 해서,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네트 클래스, 여기서 네트 클래스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하고 네트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들을 네트 클래스라는 이름을 지우고 데이터 값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 값들을 클래스 타입을 클래스 1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이렇게 변경을 하고, 변경을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여기서 원하는 값을 토탈 엣지 랭스를 자기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1600mHz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600mHz로 바뀌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디퍼런셜 페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를 이쪽을 디퍼런셜 페어로 해서 크리에이트 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또 이것을 스타일로 크리스탈로 정의를 해서 이 값들에 대한 내가 이것을 크리스탈로 정의를 해서 크리스탈 클래스 크리스탈로 정의를 해서 크리스탈 1으로 정의를 해서 또 원하는 전기적인 값으로 디퍼런셜 페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electrical rule, 즉 electrical constraint 하는 부분과 total edge length, 즉 constraint에서 electrical 부분에서 여기서 기본적인 total edge length를 정의한다든가, 그 다음에 differential 페어를 설정한다든가 해서 원하는 값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룰 설정하는 방법은 PCB 에디터에서 셋 앤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constraint를 누르고 또 거기서 physical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physical constraint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all layer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 그런 다음에 디폴트로 선택을 하고 디폴트에서 민과 네크를 설정을 변경을 합니다. 민, 예를 들어서 미니멈 미니멈 값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니멈을 12로 한다든가 12.0 한다든가, 그 다음에 네크도 라인 리듀스의 미니멈은
12로 하고 12로 하고 그 다음에 네크의 미니멈은 뭐 20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20으로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디폴트의 피지컬 룰에서 라인의 그 폭은 12mm로 그 다음에 네크의 그 미니멈 위드스는 20mm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셜 피지컬 룰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지컬 컨스트레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l Layer를 선택을 하고 지금처럼 디폴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그 마우스 버튼 즉 RMB Right 마우스 버튼 눌러서 Create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새로운 피지컬 시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것을 그 피지컬 PCS 피지컬 컨스트레인트 세트 1으로 해서 OK를 누르고 이것을 각각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라인 위드스 미니멈을 예를 들어서 20으로 하고 또 네크 미니멈 위드스를 15로 하고 15로 하고 또 네크 맥시멈 랭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150으로 150mm를 하겠다. 그럼 150으로 설정을 해주면 결국 이와 같은 그 스페셜 피지컬 룰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미니멈 라인 위드스라든가 미니멈 네크 위드스라든가 맥시멈 네크 위드스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 라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네트의 all layer를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라인이라든가 버스 라인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바꾸겠다. 그러면 버스 라인의 이 부분을 클릭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라이트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래서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을 뭐 LED로 내가 바꿨다. 변경하고 OK를 누릅니다. OK를 누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LED라고 한 개 5개가 이렇게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폴트에서 20mm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에서 아니면 PCS로 바꾼다든가 PCS를 바꿔주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20mm 그 다음에 네크가 15, 150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룰을 기본 설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특정한 여기서는 아까는 그 PCS1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으로 정의를 해서 내가 별도로 거기에 맞는 그 룰로 그 피지컬 라인 위드스라든가 선폭이라든가 네크의 위드스라든가 네크의 최소 최대 위드스를 각각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리전 설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영역의 배선의 굵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여기 배선 굵기를 all layer를 설정을 합니다. 그 리진을 설정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진을 설정을 해 놓고 여기서 리진 폴더의 all layer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디자인 오브젝트 원하고자 하는 디자인 오브젝트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을 한 다음에 create region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region을 그래서 create region 그래서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REGION 1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별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region 1으로 정의를 해서 region의 region 오브젝트를 해서 create를 하고 region을 정의해서 region 2라고 하고 그때의 내용들을 각각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region 3 이렇게 각각 그 region 1, region 2, region 3를 각각 정의를 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배선의 굵기를 이제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그 네트의 이름을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의 배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각각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리진 우리가 할당한 리진을 확인해 보려면 이와 같이 리진 버튼을 누르면 방금 만든 것처럼 region 1, region 2, region 3, region 4 이런 식으로 region 4도 내가 별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내가 20으로 한다든가 20mm 핀 간격에는 20mm SMD도 20mm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5mm 10mm 15mm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region 1의 그 피지컬 룰에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해당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는 이 규칙에 따라서 배선 폭이나 굵기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스페이싱 즉 그 패턴 간의 간격 설정을 설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디폴트 스페이싱 룰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PCB 에디터에서 셋업에서 constraint를 가면 electrical physical 룰 위에 바로 밑에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간격이죠. 간격.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페이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층에 라인 간 스페이싱이라든가 핀 간 스페이싱이라든가 비어 간 스페이싱이라든가 그래서 그 기본 설정에 대한 게 나타납니다. 지금 기본 설정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디폴트 설정.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through beer to line 그래서 어떤 그 비어에서 라인 사이에 그 간격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느냐. 그래서 5mm 인치 간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8mm 스페이스가 있고 10mm 스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간격으로 이 워크에다 제공하지 않는 그런 스페이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디자인 요청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회로의 성격에 따라서 간격을 넓게 해줄 수도 있고 좁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스페이싱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위 PCB 면적에 패턴이 들어가는 수가 제한이 되겠죠. 적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공간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반면에 스페이싱을 좁히게 되면 단위 면적에 많은 네트워크 패턴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밀도로 PCB 아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설정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정을 이것을 라인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바꾸겠다라면 라인 항목 선택을 한 다음에 5mm인치로 이것을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라인의 스페이싱을 10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디폴트 클릭하고 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인 스로 비어, 또 만약 라인을 내가 비어에 관련된 건데 라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전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10으로 전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10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시 5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것을 5로 바꿔주고 여기까지 클릭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5mm인치로 되어 있는 것을 5mm인치로 전체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5를 해주게 되면 전체로 이렇게 5로 다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 1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전체를 마우스로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일괄적으로 해주게 되면 이처럼 5mm인치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mm인치를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에 10mm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고 라인부터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그 라인 간의 간격 혹은 핀 간의 간격,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라인과 라인, 라인과 핀, 라인과 SMD 핀, 라인과 테스트 비아 이런 식으로 해서 홀까지, 라인과 홀까지의 스페이싱을 정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핀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핀과 마찬가지로 라인, 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PCB 아트웍 때 필요한 각종 그 부품들 간의 간격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아도 마찬가지고 쉐입도 마찬가지고 본드 핑어, 홀 다 모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스페이싱을 정해 줄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정의를 해서 변경을 한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싱 룰을 설정을 할 때는 방금처럼 디폴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해서 스페이싱 세트를 이렇게 눌러서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별도로 설정을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싱 세트 디폴트도 있지만 내가 지금 방금 정의한 이와 같은 이때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 비아 사이에는 5mm,5mm가 기본이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7을 쓰겠다. 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본드 핑어에는 나는 5로 되어 있지만 12 스페이스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각 라인 간에, 핀 간에, 비아 간에, 혹은 SMD 핀 간에, 혹은 테스트 비아 간에 간격을 사용자가 적절하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 클래스 클래스는 여기서 네트 클래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l layer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all layer를 선택한 후에 여기 보면 네트 클래스의 그 선택한 후 그 각종 그 폴더에 해당되는 그 신호들에 대해서 각각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스페이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폴더 얼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여기 클락2다. 그러면 클락2에 대한 내용을 각각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다른 값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D다. 그러면 LED. 그 스페이싱을 사용하면 되겠죠. LED 신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이싱 1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8mm 스페이스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8mm 스페이싱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페이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피지컬 룰 설정에 대해서 특별히 피지컬 룰 중에서 각 라인 위드스라든가 네크의 미니멈 위드스나 맥시멈 랭스를 기본 설정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정의해주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했고 일렉트리컬 룰도 기본 설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간격 조정, 라인이나 핀간이나 패드 사이의 그 간격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임의의 값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